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충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아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피폭 75주년 원스포 금지 세계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5일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지 75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남녘 땅을 점령한 지도 75년이 됩니다. 미군은 한국 전쟁과 냉전을 거치면서 한미연합사의 이름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이름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틀어쥐고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활로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산, 평택, 오산, 군산 등의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이 전 세계 70여 곳에 민간 물류업체 페덱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사고가 나면서 주한미군의 세균 무기 실험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실험실이 폐쇄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 동두천, 대구, 외관, 진해 등으로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악할 것은 세균을 실험하는 세균무기 실험실의 정체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는 세균전을 수행하는 세균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균전 부대가 전 세계 25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의 생화학무기 연구소의 총괄 센터를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이 전 세계 총괄 센터를 겸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말하고 있기는 한국은 어디서든지 미국이 실험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국의 군사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호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군사조약으로 생물군 무기 금지 조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균 무기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전쟁에서 이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도 북측의 소도시를 상정해서 세균전 실전 훈련을 극비리에 진행하였다는 것이 언론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성주 사드 기지에 사드 발사대, 레이저 장비 등이 공권력의 엄중한 봉쇄 속에서 추가로 반입되었습니다. 모두 아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최근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드 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중국을 목표로 한 미군의 군사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이지요. 미국이 강제로 사드를 배치하고 또 미국이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에 한국이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치까지 그 비용을 한국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드는 우리 한국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민 민중단체들은 성주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미군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통제해 왔는데 이러한 사드 배치, 추가 배치에 대해서 이제는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을 포함해서 기지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어떤 미군 기지에서도 미군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유일한 기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군산 공군기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기지에는 북과 중국을 겨냥한 신속 기동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 40대를 포함해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을 배치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최대의 공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군의 폭격 훈련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의한 미군 범죄 문제, 기름 유출을 포함한 오염 문제, 발암물질 배출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그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산하 조직이 아닙니다. 유엔군 사령부 창설 결의라고 알려져 있는 1950년 7월 7일 결의 어디에도 유엔군 사령부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미국 통합군 사령부의 창설을 권고했다는 문안이 존재할 뿐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미국이 임의로 도용하고 있는 명칭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1994년에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는 유엔 산하 조직으로서의 통합군 사령부를 설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에 코피 아난 사무총장 역시 누구도 유엔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2004년 7월 27일 반기문 사무총장 대변인 역시 유엔사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사는 주한미군 사령부입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엔사는 지금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소파 협정과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파 협정 때문인데요. 소파 협정 구조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존재하지만 한국의 주권은 미치지 못합니다. 치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용산 미군 기지 주변 이태원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었는데 언론에 의하면 주한 미군에 의한 코로나 확산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군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미군 주둔비를 한국은 1년에 10억 달러 이상씩 분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그 5배인 50억 달러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러한 소파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도 한국이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납부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강력히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은 용산 미군 기지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적인 제약, 미군 범죄 문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 문제에 관련한 한일 간의 연대와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유일 군사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촌이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북아에서는 북과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단결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단독 군사 패권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세계 곳곳에서 미국에 의한 전쟁이 종식되고 있고 동시에 미군 철수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9년간 전쟁이 거듭되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미군이 감축되고 있고 나토 동맹의 주축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실제 미군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만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한일 연대와 공동의 투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는 북과 미국, 남과 북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의 표현에 의하면 정면 돌파전이라고 하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판문점 공동선언 실천이 방기되고 한미동맹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북의 경고, 비난이 잇따르면서 전단살포라는 계기를 통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북과 미국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통해서 조미 간의 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조미 간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올해 내에 조미 순회 회담은 힘들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근거한 새로운 계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다면 조미 정상회담은 없다. 그런 발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운동, 민중운동은 남북관계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하기 위한 투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즉각적인 실천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 75년, 미군 주둔 75년을 맞이해서 강력한 대중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국제평화행동, 국제평화선언을 함께할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들이 함께한다면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를 함께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운동, 민중운동은 한반도의 새로운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일 간의 국제 평화연대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 75년을 맞이해서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희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연대하고 공동의 투쟁을 벌여 나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연대와 투쟁이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